남양 마지막 오늘의 공포의 정점을 한번 찍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들어갈게요. 네. 바로 들어가요? 홍공 알겠습니다. 스승입니다. 아니, 저희- 뭐 있으시면 하시고요. 아니 그냥 마지막 제가 파이널인데 마음이 매우 그냥 바쁩니다. 뭐 최근 근황 여쭤보려고 했는데 근황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황 없으신 예. 분들. 사람이 근황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살아가는데. 아예 근황 궁금하지 않으니까. 아니 뭐 내 인생이 있는데 자, 근황이 오늘- 왜 없? 자, 자, 돈돌림이 오늘은- 급해 보이니까 자 제가- 자기 소개만 그래도 빠르게 이름 하시죠. 소개는 해야죠. 네. 네, 홍공 스승입니다. 예, 함도깨비입니다. 무돌입니다. 귀센입니다. 예, 오늘 마지막 볼일 무돌이네요. 아, 제가 지금 원고가 14페이지에 아니 달하기 왜 때문에 그러셨어요? 아니 우리 아니 왜? 40분 만에 하자고 그렇게 예, 얘기했는데 예. 아 근데 너무 할 수 내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용이라 기대됩니다. 예, 오늘은 저는 사실은 싫어하긴 하지만 귀신이 뭐 이렇게 막 무섭고 막 사실은 무섭습니다. 무서운데 그래도 귀신보다는 사람이 훨씬 더 무섭다,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잭 더 리퍼만 살인마냐 우리도 있다 해서 보니까 살인마들이 정말 많다. 아유 정말 재밌겠네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시대에서. 살인마라는 거는 진짜 만만치 않은. 예, 그냥 마귀라고 뭐 봐야죠, 이게 마귀. 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하는 그런 악당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이거를 뭐 다 소개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유형별로 몇 명만 그냥 아 유형별. 예, 근데 가볍게. 저 살인마 만날 뻔한 적 있어요. 진짜요? 오, 진짜요? 이렇게 하면 되게 흥미진진하죠. 제 1분만 잠깐. 네, 얘기해 주세요. 살인마 언제 만났어요? 얼마 전에 침대 옆에서 누가 서 있는 거를 느낀 거예요. 근데 침대 이거는 옆에서? 침입한 거잖아요. 본인 집에 침대. 네네네네. 아,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웠겠네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러면. 이렇게 곁눈질로만 봤는데 내 순간 어. 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면 나를 그 나를 정도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든 거야. 이제 이러면 무서웠겠네요.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요. 아니 진짜. 온 몸에 소름이 쫙 돋는데 어. 그 다음에 실제로 몸이 안 움직여지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럼 완전 경직되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어. 아 내가 가위 눌렸구나. 아, 가위. 근데 가위. 예. 남자 옆에 있는 게 너무 선명해 보이는 거야. 그 가위가 너무 남자 모습이었어요. 그럴 수 어. 있죠. 어. 그래갖고 너무 다행스러운 동시에 2차 또 무서운 거야. 저 존재는 왜 이렇게 선명한 거야. 그 그냥. 저기 인상착의 기억납니까? 검은 모자. 그러니까 이게 어두우니까 검은 어. 모자 느꼈는데 모자 캡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 근데 이 저도 이제 그런 오래 이제 가위를 나 최근이에요. 반복적으로 겪었는데 그 존재의 인격 같은 게 다 느껴져요. 느껴져.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느껴져. 어떻게 느껴져. 어떨 것 같다 뭐 이런 게 그런 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직감적으로 딱 느껴져요. 그 느낌이 생생하겠네요. 네. 아, 난 나 죽겠구나 이 감정을 진짜 너무 느꼈어. 최근에 좀 아, 근데 그 심신 최근에 미약 좀 스트레스가 있었던 심신미약 것 같아요. 상태인데. 그랬나 봐요. 나 한약 먹을게요. 저도 주로 이제 뭐 고3 근처 언저리 때 그때 많이 그랬거든요. 리얼 살인마 시작해 주시죠. 예, 그래서 막 날식으로 하면 또 정신 없으니까 약간 좀 유형별로 종류를 좀 골라가지고 이렇게 아 이게 유형이 있어요? 살인에도? 아무래도 이렇게 살인마 스킬? 군이 있죠, 군. 아. 어떤 식으로 뭐 살인을 했느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자기 시그니처가 있기도 네네. 하고. 그래서 그죠? 뭐 사실은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너무 살인마들에 싫다. 대해서 일단 들어가면서 약간 말씀드리고 유형별로 조금 나눠서 이게 1번 너무 싫다. 예, 제일 많은 유형은 그래도 연쇄 살인마인데 연쇄 살인마 중에도 이제 주로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강간과 함께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게 목적인데 실패하거나 뭔가 자기가 뭔가 증거를 남길까봐 죽이는 약간 이런.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연쇄 살인범인 경우에는 기왕 죽일 거 그 뭐가 목적인지 조금 어, 다르게 근데 이제 좀 모호하다. 강간이 목적이면 굳이 안 죽여도 되겠지만 뭐 그런가? 하여튼 뭐 이렇게 저게 동시에 같이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게 제가 제목에서 이제 잭 더 리퍼만 살인마냐라고 쓴 이유가 이제 서양 쪽 살인마들 중에는 잭 더 리퍼가 워낙 또 유명하니까 그 내가 잭 더 리퍼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맞아요. 모방범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잭 더 리퍼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방범들을 몇 사례를 몇 개 뽑아봤고 아직도 안 밝혀졌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인종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특정 어떤 계층이나 뭔가 이렇게 좀 증오하거나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서 없애야 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좀 정신병이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총기 난사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건 뭐 다 아시고 많이 아시니까 그런 총기 난사범도 되게 뭐 유명한 사람도 많은데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네. 아주 최근에도. 근데 이 진정한 공포다 이게. 총기 난사범도 총기 난사 그런 유명한 사례도 그렇지만 이걸 또 모방해서 비슷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모아봤고 나머지는 뭐 저는 사실은 그 사이비 종교 관련해서 이렇게 좀 살인 저지른 건수도 많은데 그게 이렇게 좀 잘 모으기가 힘들어서 이제 기타에서 좀 빼고 이게 사실은 뭐 5번까지 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일단 기타의 사이비 종교 조금 나옵니까? 마지막에 사이비 종교만 좀 약간 넣었는데 더 찾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악의 마음을 연다는 드라마를 제 와이프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같이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 최초의 한국 프로파일링 하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당연히 이제 살인마들이 나오죠. 한국에도 뭐 저도 이제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는데 뭐 정두영, 유영출, 뭐 유영철, 뭐 강호순, 뭐 이렇게 이춘재 등등등 굉장히 많죠. 살인마들 되게 많고 또 외국으로 가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금 정말 이렇게 특출난 분들이 라스푸틴 나오네요. 저 사실 이분들도 쭉 이분들 얘기를 한번 풀어보면 또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많이 있으니까 정보가 그래서 로마 친구가 흔적 아틸라 왕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10만 학살자 블러드 더 임페러 뭐 드라큘라죠. 드라큘라. 이게 블러드 체페슈라고도 부르고 이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 여왕 엘리자베스 바토리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부 쪽으로 가면 빌리 더 키드 살인마 되게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자랑. 근데 잭 더 리퍼가 자랑까지 됐습니까? 영국의 자랑이라고 아니, 이제 하기에는 좀 이 세계에서 이쪽 세계에서 세계에서. 잭 더 리퍼 하면 솔직히 그 우리 뭐죠 일본 그 애니메이션 거기에도 잭 더 리퍼가 또 나오거든요. 살인계 이게. 자부심, 네. 살부심. 그 신이랑 막 살부심. 싸우는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잭 더 리퍼가. 우리 익숙한 러시아의 미친 사제 라스푸틴도 있고. 아 이분 최근에 영화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저기 나오더라고요. 킹스맨에. 킹스맨 나오죠. 죽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다시 막 살아나가지고. 이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름만 탁 대면 아는 유명세를 탄 희대의 살인마죠. 그래서 네임드입니다. 이분들 네임드인데 사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 묵묵하게 살인 저지르는 묵묵하게. 아니 무슨 뭐 이게 숨은 일꾼 소개도 아니고 알려지지 않은 살인마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아 정말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희대의 살인마들 못지 않은 탁월한 제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네임드는 아니지만 이게 묻혀서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아쉬운 제목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살인마들을 조금 소개하고 싶고요. 네이버 블로그 체페슈의 공포가든이라는 데를 가시면 지금도 막 엄청나게 내용들이 막 올라요. 무서운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장르로 이렇게 막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 여기에 그 살인마들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한 1,400건 이상이 지금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건수가 아니라 살인 마별로니까 시대 그 살인마들 소개한 것만 1,400건이 그러니까. 넘어요. 그래서 야. 이게 와 이게 다 좀 피해자 수는 곱하기 10 해야겠다. 다 정리하고 싶었는데 너무 많아서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뒤에 쭉 보면서 이제 유형별로 좀 이렇게 분류를 하다가 몇몇 명만 그냥 좀 소개를 드리는 정도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궁금하시면 체페슈의 공포가든으로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너무 나쁜 놈들인데 이거. 아니 뭐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그래 기계적인 리액션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냥 방송 리액션.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예,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연쇄 강간 살인범들인데 이제 강간도 강간인데 첫 번째 이제 남자의 21명을 강간하고 4명을 살해한 레오폴드 디온이라는 사람인데요. 남자 아이들을 강간했다는 게 좀 이게 예, 좀 그렇죠. 이 디온이라는 사람이 1920년 2월 20일 캐나다 케벡주에서 태어나신 분이고요. 그 선로 위에서 여성을 강간하고 찔렀고 어차피 죽을 거 여성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떠났는데 이 여성이 기적적으로 또 목숨을 건져요. 어쨌거나 이게 어쨌거나 최초의 범행이었는데 그 중간 과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게 63년도 4월부터 해서 남자아이들을 막 습격해가지고 21명이나 강간하고 4명은 또 죽였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1963년이잖아요. 되게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이때 이 양반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때만 해도 사진 같은 게 되게 좀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진 작가라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주겠다. 그러면서 이런 짓을 했는데 필름도 없는 카메라를 막 착착착 찍으면서 이게 속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사진 찍어주겠다. 가자. 그래서 이제 깨어내서 12살 남성애를 최초에 이제 시골까지 데려가가지고 외진 곳에서 이제 목 졸라서 살해하고 시신을 또 파묻습니다.
누가 사진 찍어준다고 할 때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 아니 요즘에는 아니 다 핸드폰 찍으니까. 21명까지 범행이 일어나도록 안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골이고 뭐 이게 그러고 보니까 그 진짜 영화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거기서도 사진 찍으러 가자고 이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톰홀랜드 뭐 나왔던. 계속해서 비슷한 방법으로 이렇게 뭐 8살부터 10살, 12살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사진 찍어 준다고 꼬셔가지고 차에 태우거나 뭐 이렇게 해서 폐가 같은데 데려가고 묶어놓고 뭐 옷을 벗기고 뭐 이렇게 그런 해서는 안 된 짓들을 하고 목졸라 살해하고 뭐 이런 짓들을 여러 번 되게 했나 봐요. 아 이놈이 제일 나쁜 놈이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아이들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당연히 경찰이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다행인지 그 근처에 있던 그 다른 애가 이런 디온의 인상착의를 얘기하면서 자꾸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그걸 얘기해서 이 친구가 잡혔죠. 이 양반이 잡혔는데 체포될 때 이미 디온이라는 저 양반이 몇 년 전에 그 학교 선생님을 강간해가지고 범죄자였던 거야 이미. 지금 같으면은 말이 되나 싶은데 강간 혐의가 있는데 그냥 조건부로 풀려나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닌 거야. 강간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근데 이게 나는 뭐 범행 증지 없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좋게 타이르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게 이걸 결국은 붉게 되고 시신 묻은 장소에 찾아가서 시신을 다 수습하고 뭐 이랬는데요. 이게 그 당시 얼마나 허술했는지 이 변호사가 나서가지고 뭐 증거 부족 어쩌고 이러면서 결국은 딱 한 건만 최종적으로 기소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강간하고 했던 게 다 그냥 증거 없음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 땅에 파묻은 데 가서 시신을 다 빼내고 했잖아요. 근데 한 건 외에는 다 증거 불충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제가 근데 뭐 뒷배가 있는 인물도 아닌데. 글쎄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캐나다 총독이 그 당시 그래서 디온을 이제 종신형 선고를 주고 그랬는데 이걸 참 다행인지 어쨌는지 1972년에 노만 상파뉴라는 죄수가 이게 찔러서 죽여요 이 사람을.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네. 아니 진짜 그 아동 강간범들은 그 안에서 못 버틸 정도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감옥에서. 사실 범죄자들끼리도 솔직히 좀 그렇지 자기들끼리 않습니까? 네. 정정 못할 인간이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 그 찔러 죽였던 상파뉴는 심실상실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고 해야 할지 이게 뭐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와, 미안한 얘기인데. 묘하다. 저 옆모습이 좀 너무 존 시나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살짝. 그러니까 좀 연상시키네요. 조금 약간- 있다. 약간 미안한 얘기인데. 약간 배우 얼굴이 배우 좀 얼굴을 있죠. 좀 연상시키네요. 근데 너무 싫어. 기분 나빠. 그리고 이 아이들 사진을 너무 천사처럼 좀 한 좀 예, 안타깝습니다.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친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쁘다. 자, 이건 뭐야? 여성 7명을 살해하고 신체를 막 먹은 멕시코 연쇄살인범 안드레스 멘도사입니다. 진짜 악독한 놈들 많구나. 제가 이 사진에 보면 절단된 발은 누구의 발이 절단됐다는 거야? 피해자? 그 신체. 피해자를 절단하고 그 일부를 신체를 막 먹었던 그런 건데요. 이게 왜 저래?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2021년 5월 14일. 작년이네요. 멕시코에 있는 한 장소에서 레이나 곤잘레스라는 여성이 행방불명이 돼요. 이게 8살, 4살 딸이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이 곤잘레스의 남편 브루노 포르티조가 경찰관이었어요. 또 하필. 그래서 아내가 새벽 5시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설 때를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 곤잘레스가 여성 곤잘레스가 중고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부품 구매를 하려고 저 문제 안드레스 멘도사를 만날 예정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뭐 만나서 뭐 했는데 밤이 되는데 아내가 귀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포르티조 형사잖아, 또 경찰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요 안드레스 멘도사랑 아내가 만난다는 거를 다행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 찾으러 이 사람 집으로 간 거야. 그래서 경찰이니까 가서 이제 문 두드리고 나오라고 경찰들이랑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을 안 여니까 또 이제 가택제 하여튼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형사들을 같이 동행해가지고 다시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멘도사랑 나오라 안 나온다 뭐 이렇게 하다가 억지로 집안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안에 안에 소지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가 싶은데 경찰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안쪽에 안에 시신이 던지시 이렇게 있었대요. 진짜? 그냥. 시신도 안 치워놓고. 죽일 생각이었나? 경찰이라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정신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쨌거나 그래서 멘도사는 다행히 체포가 됐습니다. 시신을 그냥 방치해놨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안에 곤잘레스와 멘도사는 도대체 왜 만나게 됐냐. 근데 뭐 하여튼
그 남편 경찰에 따르면 그 멘도사가 경제적인 원조를 받았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멕시코 법무장 사무실에서 막 수색팀을 파견해가지고 막 멘도사 자택을 막 수색했더니 지하에 묻혀 있던 두개골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 시신이 막 나왔구나. 줄줄이 나옵니다. 콘크리트 바닥 그것도 뒤집으니까 사람의 뼈도 나오고요. 그래서 뼈만 해도 총 9명분 전원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 살해하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도 있고요. 그다음에 29명의 여성 이름이 적혀 있는 노트, 여성의 옷, 액세서리 등등이 막 발견됐다고 하네요. 범죄 피해자는 아동, 여성 이런 경우가 많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막 집도 막 거짓골이죠. 이렇게 저기 보면 막 하여간 뭐 이렇게 내장이랑 막 잘린 발 막 이런 게 막 발견됐어요. 미쳤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제정신은 아니다. 그 자리에서 걸렸던 곤잘레스를 포함해서 7명의 여성을 살해했고 시기인 또 그걸 또 먹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멘도사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진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여성 곤잘레스의 얼굴이 너무 귀여워서 그 가죽을 벗겨버리고 말았어요. 일은 이미 끝나버렸고 그의 남편은 그걸 봐버렸죠라고 덤덤하게 그냥. 당당하게 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멘도사는 원래 정육점에서 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해체 작업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을 잘 해체했고 외로워. 예. 첫 범행은 2001년 노문이라는 여성한테 이렇게 했나 봐요. 술집에서 만나서 뭐 이렇게 하자 자기 집을 데려와 가지고 이제 칼로 죽이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을 반복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애정 공세를 했다가 또 이제 받아주지 않아서 유괴해서 또 살해하고 뭐 이런 짓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게 뭐 그 너무 무서워요 세상이. 이거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멘도사는 7명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대충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최소 20명 이상이 잘할 거라고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기세님 가위 속의 그 인물이 실제 현실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이제 공포를 주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그나마 해외 사례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뭐 약간의 다행히 좀 이제 정서적 거리감이 있을 거리감이 수도 있으나, 있어서 다행이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도 있으니까 비슷한 일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그 휴스턴에서 10명을 살해한 연쇄 강간 살인범 라마르퀴즈 맥윌리엄스라는 맥윌리엄스. 흑인입니다. 이게 좀 약간 이건 좀 엉뚱한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 2006년 4월 2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휴스턴 파멜라 앤 고스라는 50대 여성이 강간당한 후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 2년간 최소 7명, 최대 10명의 여성이 강간당하고 살해당했는데요. 이 피해자들의 공통점인 시신이 숲이 유기되었고 알몸이었고 모두 칼에 찔리고 구타당한 흔적들이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이 경찰이 이제 강간 피해자들 정보를 막 수집하면서 이 사건을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2009년 8월에 이 연쇄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인물이 이제 이 라마르퀘스 데본 맥윌리엄스입니다. 75년생이네요. 형님이시네요. 근데 이 맥윌리엄스가 이미 사실은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조사하고 이제 지목을 했는데 이미 체포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이제 체포된 사건은 살인 사건은 아니었고. 비슷한데 비슷한데. 어떻게 됐냐면 이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차 트렁크 안에 집어넣고 이제 뭔가를 하려고 갔겠죠. 가던 중에 바퀴가 진흙에 빠진 거예요. 엉덩이 보통 빠지잖아요. 푹 빠지면 이게 이제 무거우면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트렁크에 넣었던 여성을 풀어주고 내가 뒤에서 차를 밀게 네가 운전을 해라고 하시는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밀어서 운전해서 도망갔겠지. 빠져나왔겠죠. 예. 당연히 그 여자는 그 차를 운전해서 도망가야지. 경찰서로 갔겠죠. 그래서 신고했겠지. 잡혔습니다. 야, 얘가 머리가 좋은 놈은 아니네. 머리가 야. 보시면 알겠지만 똑똑해 보이진 않잖아요.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정신 친구도. 상태가 이상한데. 예, 좀 전에 보통 반대로 하잖아요. 내가 운전대를 잡을 그렇지. 테니까 뒤에서 밀어라. 여성한테 풀어주고 밀으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 밀고 있겠습니까 그 여성이? 도망가지. 그나마 그래도 그러면 좀 잡을 수 자기가 차를 타고 있으니까 잡을 수 있죠. 근데 반대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랬냐고. 그렇죠. 잘 잡혔으니까. 잡혀서 다행이긴 한데. 근데 애가 참 이해가 안 되긴 무식하다. 하네. 예.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제정신 아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판단하기 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간죄로 이제 유죄 판결 받았고 징역 40년을 이미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제 그 피해자들의 조사하다 보니 맥윌리엄스의 DNA가 묻혀 있다는 걸 뒤늦게 이제 발견한 이런 거죠. 거 보다 보면 사형 제도가 있어야 될 것
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따가 사형제 찬반 토론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또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맥윌리엄스를 이제 막 경찰들이 막 추궁했더니 되게 유명한 그 멘트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강간은 했으나 살인은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맥윌리엄스가. 네, 맥윌리엄스가. 이런저런 해서 최소 30년 이상 가석방이 전혀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멍청한 사람들도 사람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경계를 덜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잭 더 리퍼의 모방범들로 넘어가면요. 가석방 시켜줬더니 토막살인 저지른 말콤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콤 그린은 가석방이라는 건 감옥에 있다가 가석방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뭔가 이제 이게 특히 이제 1960년대 뭐 요때 보면 예. 이게 좀 허술하다고 해야 할지 아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뭐 강간을 하거나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냥 석방해주고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사람은 말콤 그린이 어릴 때부터 좀 특이했는데 12남매나 되는 가족. 어머니가 대단하시네요. 12남매 5째로 태어났는데 1965년에 형 로저가 축구 경기를 보러 가다가 역에서 기차에 치이고 목이 잘려서 숨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콤 그린이 형이 죽는 순간을 본 내가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기 주장이겠죠, 뭐. 말을 하고 다녔는데 이거 12살 때 자기가 봤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사건이 났을 때 그는 1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죽었을 때 그린은 가족이랑 다른 데가 있었기 때문에 형이 죽는 모습을 본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핑계죠. 심심미약 핑계 대려고 네. 저런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 그린이 식육 처리장에서 근무를 했대요. 식육 처리장이 뭔지 모르겠네요. 왜 식육? 아이고 고기 예, 뭐 정육 정육 뭐 이런 거겠죠. 이런 데겠죠. 예. 그리고 카디프 부두의 크레인 운전사로도 근무했었고요. 아내가 21살에 결혼한 아내가 임신했는데 유산했었고 참 아이러니한 게 그린이 처음 살인을 저지를 당시에 아내는 병원에서 유산을 하고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창녀를 공격해서 죽이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했는데 최초의 여성을 공격해서 깨진 병으로 목을 쑤셔서 뭐 찔러서 막 살해시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린이 경찰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시체는 찾았느냐? 내가 4명을 더 죽인다. 난 이제 잭 더 리퍼다. 뭐 이딴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극악범들 사이에선 진짜 영웅인가 봐. 잭 더 리퍼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래저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입으로 잭 더 리퍼라는 얘기를 했단 얘기잖아요. 네, 내가 잭 더 리퍼다 이러면서 허위로. 그게 시대도 안 맞고 뭐 이런데 나중에 이제 체포돼가지고 살해했다고 자백하고 나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뭐 되게 전화로는 뭐 내가 몇 명을 더 죽일 거다 이거 허세를 떨었는데 막상 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뭐 이러면서 정신을 차려보니 피투성이었고 뭐 제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딴 소리를 막 하면서 기존에 했던 말을 다 취소라고 하고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25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또 선고받았다고 하고요. 1989년 10월에 그린이 이제 18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이 정신과 의사의 판정 이제 가석방에도 안전하다라고 사실 18년이면 오래 쓰잖아요. 있어가지고 이제 안전하다 판단했고 가석방을 받았어. 원래 최소 25년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인데 18년 만에 가석방을 받았어요. 이게 또 웃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브리스톨로 이사를 갔는데 그 여행 온 클라이브 탈리라는 25세 남성 어린 친구죠. 25세 남성을 알게 됐고 이 남성을 뭐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망치로 때려서 살해하고 시신을 또 해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석방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잠깐만. 받아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한 5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요. 재범이네 재범. 시신을 해체하고 일부를 가방에 넣어서 사우스 웨일즈 시골길에 뿌리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 참지를 못한대요. 그런가 봐. 주기적으로 그 욕망을 참지를 못한대. 그래가지고 뭐 이게 바디 인 더 백이라고 부르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보니까 뒤에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저런 사례가 되게 많아가지고 결국은 그린이 저지른 사례가. 네, 이게 사례가 너무 많은데 이게 다 잔인합니다 아주. 그리고 시신을 자꾸 여기저기 이렇게 뿌려요 얘는. 뿌리고 다 얘는. 약간 행복했던 어떤 심리일까? 특이한 게 이게 있네. 어쩌면 18년 동안 살다 나와서 적응을 못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자기 뿌려다니면서 또 걸리길 바란 걸 수도 있고 유죄 판정 종신형을 받는데 배심원들이 틀렸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